네. 오늘 이제 첫 주 주말 이제 GV인데요. 이제 주말 낮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사에 또 키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승윤 배우님, 네, 인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훈련사에서 하영연을 맡은 최승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 날 에어컨 빵빵한 데 앉아 계셔서 너무 좋죠. 얘기도 재밌게 나눠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씩씩하십니다. 봅시다. 네, 하셨는데 여러분, 네,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또 저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만나뵐 때 김승호 배우님이 너무 씩씩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소라의 어떤 그 모습을 실제와 좀 연결되는 그런 이제 그 바이브를 좀 느꼈었는데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훈련사에서 소라 역할을 맡은 씩씩한 배우 김승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고 이제 약간 여름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극장 안에 있으니까 약간 그 여름날 다가오는 그 설레는 에어컨 냄새와 약간의 그 곰팡내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재미나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순서대로라면은 이쯤에서 이제 정한 배우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죽은 걸로 할까요? 네, 오늘 못 오셨죠, 배우님께서? 감독님께서 정한 배우님. 네, 지금 그의 어머니라는 연극에 출연 중이신데 그게 네. 화요일 빼고는 매일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석 못했지만 또 뵐 수 있을 거예요. 네. GV 잡힌 게 있어서.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윤호의 어떤 그런 심리는 어떤 건지도 많이 감독님께서 언급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저희 주예린 배우님의 또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죽지 않고 어디엔가 살아있는 그런 훈련소 소장 민경을 연기한 주예린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오늘 홍대 입구역에 딱 지하철 내려서 오는데 그 인파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서 되게 그 열기를 좀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독립영화 볼 때는 인디스페이스 자주 오는데 여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GV 참석자로 와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관객으로 많이 오셨을 땐 또 이제 질문도 할 그런 타이밍을 노리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저희 또 이렇게 김다솔 배우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훈련사에서 승재 역을 맡은 배우 김다솔입니다. 네. 오늘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이렇게 또 영화 보러 밖으로 나와주셔가지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에어컨이 정말 빵빵해서 너무 시원해요. 저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즐겁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오늘 극중 모습과는 굉장히 사뭇 달라 보이셔서 네, 제가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약간 안경도 써보고 머리를 좀 차분하게 만져봤는데 네, 제가 좀 남편이 되고 싶었던 부녀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을 한번 여기서 이뤄볼까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소설가적인 그런 느낌을 풍기기 위해서 안경도 좀 쓰시고 그 자리를 침입하시려는 네, 맞습니다. 좀 지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가 C컬인가요? 네, 그러니까 배우님들과 감독님의 또 인사와 여러분들과 만난 소감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진짜 인사를 듣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 영화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어떤 불편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외로움일 수도 있고 각자의 어떤 욕망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캐릭터 한 명씩의 어떤 해석도 필요하지만 그 둘이 이제 서로 조합이 됐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화학작용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이 영화의 장르나 어떤 색깔들이 순간순간 모먼트별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배우님들이 훌륭하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추운 거 제가 지금 털고 있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참 인디스페이스가 빵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영화 보면서 저는 사실 좀 약간 즐거웠던 건 이 영화의 그런 그 침입하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한 기분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약간 최근 영화들을 보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모난 것들을 최근의 영화들은 좀 피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은 오히려 그 울퉁불퉁한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자 이제 한번 봐봐 얼마나 불편한지 하고 좀 도전적으로 이제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기 쉽지 않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말려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왜 이런 작품들을 만들려고 하셨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려의 말 같은 거는 인물이 어쨌든 공감이 가고 그 인물의 동화가 돼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인물들을 다 만들 때 물론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너무 중요하고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알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인간이라면 좀 저는 어쨌든 그런 복잡한 세계 안에 항상 놓여 있고 그 복잡성이 드러날 때 가장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말고 이렇게 가네? 라고 하는 지점이 오히려 이 영화 안에 서스펜스를 유지시켜주고 좀 재미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이 이야기가 5명의 어떤 인물들이 다 등장하고 물론 주연의 비중이 좀 더 높아서 이야기가 좀 그에 따라가는 지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그런 인간들이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지? 그래서 누구 편에서 누굴 생각하게 되지? 이런 거를 계속 질문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영화가 되기를 바랬어요. 네. 네, 마음껏 박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영화를 만들어서 용감하게 나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이 훈련사라는 어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주 무대가 되는 곳이 이 개를 훈련하고 어떻게 보면 길들이고 이 부분들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들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당연히 좀 그런 개에 관심이 있겠다. 소재적인 측면에서 좀 힌트를 얻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를 기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약간 반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 소재를 이 인간의 욕망과 좀 접목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익숙한 풍경인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목줄을 채우고 걸어가는 이제 보호자와 강아지와 견주를 보면서 그게 문득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큰 강아지가 이제 저에게 약간 뭔가 호기심에 달려오는 거를 이제 주인이 이렇게 목줄을 딱 잡았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그 주인의 존재감이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지금 약간 하고 무서워했던 강아지가 아니라 그 강아지를 통제하는 한 사람에게 느끼는 어떤 묘한 그 위화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 속의 직업을 훈련사라고 정하게 되면서 훈련사들을 관찰을 했을 때 매체에 이제 등장하는 훈련사들을 보면은 이제 강아지를 훈련하기도 하지만 그 보호자까지도 굉장히 훈련을 시키잖아요. 되게 단호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었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참 강아지와 인간 관계 그리고 훈련사와
그 보호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모습 같은 거예요. 어떤 힘의 권력이라든지 그 권력이 바뀔 때라든지 그런 것들을 훈련소라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 힘의 어떤 그 끌어당기는 어떤 인력 같은 것들이 감독님 눈에 이제 그 가시적으로 보였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당기지는 않으셨는데 이 역학 관계를 인간의 심리랑 연결한 지점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끌어당기는 힘과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느끼는 어떤 역할, 그 모든 것은 배우님께 좀 전가하신 것 같다. 배우님이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영의 캐릭터에 도입을 해서 이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훈련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이런 통제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은 어떻게 좀 약간 그 하영 캐릭터를 보셨는지 먼저 그 힘의 어떤 중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소개하고 이제 홍보를 시작하면서 하영을 수식하는 단어가 통제, 뭐 쇼인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랬던 게 저는 하영이 사실 영화를 이제 전체를 보면은 이제 확실히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걸 통제하고 누군가를 길들이려고 하고 걔를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데 저는 이제 작품을 찍을 때는 하영이만 보니까 하영이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통제해야겠다, 누구를 컨트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이거를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을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하영이를 그래서 하영이가 되는 과정 중에서는 누군가를 막 조정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조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훈련 이제 그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직업 훈련처럼 좀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 하영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심리로 들어가기 위한 일차적인 첫 번째 단계였을 것 같아서 그 과정은 또 어땠는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캐스팅 확정되고 바로 시작한 게 이제 개 훈련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 훈련법도 굉장히 그 메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데 제가 배운 이제 훈련법이 그 클리커 트레이닝이고 이거는 처벌보다는 보상을 베이스로 한 훈련법이어서 제가 배우기에 거부감이 없었고 그리고 저와 함께 훈련을 도와준 개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 친구들이 저를 도와줬죠.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었어요. 내가 뭔가 맞고 틀리다는 거를 저는 이제 사람과 대화할 때는 뭔가 맞고 틀리다는 거를 최대한 그 판단을 유보하려고 하는데 훈련사로서는 그게 굉장히 바르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알려줘야 되고 그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언제 이게 맞다고 알려주는지 그 타이밍을 잘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훈련사의 능력이더라고요. 네, 그 클리커라는 걸 활용해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굉장히 이제 친화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신경 거슬렸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감독님이 좀 약간 그런 이제 그 진짜 통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강박적으로 하는 하영의 캐릭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그 장치를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 좀 그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딸깍거리는 네. 소리가 인간이 듣기에는 좀 신경 거슬리는 왜 볼펜 딸깍딸깍거리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클리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를 인지하게 해서 행동을 학습하는 이제 훈련이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저도 봤고 저도 근데 하영이라는 인물이 보면은
적절하게 그 그러니까 이 훈련소를 잘 운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단호하게 굴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을 쓰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강아지에게 무조건 어떤 좀 강압적인 훈련을 하는 훈련사라기보다는 그런 좀 긍정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 그러나 단호한 지점은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항상 훈련사 하면 이제 강형욱 훈련사를 가장 먼저 이미지 메이킹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분들은 그런데 사실 좀 약간 새로운 훈련사를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첫 장면에 이미 최승윤 배우님이 톤 앤 매너를 만들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개와 교감을 하면서 내지는 근데 그 교감이 아닌 것 같은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안에 뭔가 분명히 좀 약간 스릴러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어떤 꼿꼿한 자세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눈빛 이런 것들이 제가 라이스보이 슬립스를 볼 때부터 최승윤 배우님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이제 이민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꼿꼿한 자세 그 안에서의 성품 이런 것들과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먼저 이제 캐스팅을 하실 때 이 훈련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고 만나셨을 때는 굉장히 이 배우를 내가 지금까지 찾았구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감독님이 좀 약간 염두에 두시는 영화에 어떤 이미지가 있으셨을 텐데 저는 일본의 미야자와리에나 이제 프랑스의 이자벨 빅베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이제 캐스팅의 이유를 좀 여쭤보고 배우님께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영이라는 인물이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얼굴이라든지 그런 매력 같은 것들이 본연의 어떤 느낌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큰 개를 좀 다루고 사나운 개를 다루다 보니 좀 운동신경도 좋아야 되고 또 몸을 좀 키운 어떤 근육이 좀 붙은 그런 강인한 어떤 여성에 대한 피지컬을 생각을 처음에는 좀 했다가 그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조금 빼고 오히려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교감도 하면서 좀 단호한 표정으로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얼굴 그런 좀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찰나에 이제 승윤 배우를 이제 만나게 됐고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무표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뭔가 이 흐름을 좀 잘 끌어갈 수 있는 눈길이 그래서 가는 좀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승윤 씨랑 승윤 씨를 이제 함께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네, 박수, 네. 크게 치셔도 좋습니다. 네. 승윤 배우님께서는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이미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캐릭터에 최적화된 어떤 이미지를 새로운 훈련사의 모습 만들어내셨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우셨던 점 그리고 주의하셨던 점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몸의 포스처에 대해서 이번에 질의응답 시간에 굉장히 종종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좀 포스처를 좀 무너뜨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확실히 제 이제 배경이 이제 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꼿꼿한 줄 몰랐어요. 꼿꼿한 줄 몰랐고 감독님이 이제 뭐 Q&A 같이 하면서 말씀하실 때 꼿꼿한 자세, 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뭐 이런 표현을 자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제 몸에 체화된 어떤 교육들이 이번 작품에서 운이 좋게 많이 제가 장점으로 쓰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에 이 자매의 데뷔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꼿꼿하고 흔들림 없을 것 같은 언니가 있다면 이 집에 갑자기 거의 침범하듯 나타난 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진 날 것 같은 근데 많은 배우님들도 굉장히 동료들이 인정한 첫 출소 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국 영화 출소 씬
통틀어서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오는 그 캐릭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릭터, 소라의 캐릭터를 좀 말해주는 것 같은 첫 이제 그러니까 언니의 첫 장면이 중요했듯이 동생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라 캐릭터는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승아 배우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라를 받아들이고 체화하고 연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염두에 두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믿는 구석이라 하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랐을 때 그거를 들어주는 것. 그 이유는 어리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양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소라는 이미 너무 성인이고 다 커 있는데 그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 어렸을 때 그런 사고도 있겠고 그냥 계속 어떠한 자기 영혼이나 마음이 어렸을 때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몸짓이나 소리 같은 것이 사실 되게 거칠게 제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소라가 나올 때마다 보시는 관객분들은 약간 뜨악하거나 또 어떻게 하려나 약간 이런 불편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장면에서.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녀의 어떤 성숙도와 신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괴리감에서 그런 게 많이 불편할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연기를 할 때에는 저는 특히 빌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가 사람들이 날 사랑하게끔 호감으로 보이게끔 표현을 할 것인지 비호감이더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인지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두 가지 다 가져가고 싶었는데 조금 더 불편하게 느끼시더라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너무 뭔가 되게 킹받을 수 있는 지점들, 킹받고 거친 지점들.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린아이 그거에 맞물려서 어린아이의 전능감.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이제 또 그거와 모순되는 지점은 계속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좌절되고 최초 어렸을 때부터 뜻하지 않게 계속 봉변을 당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층위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그러니까 막 이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언니가 좀 극도의 털끝만큼의 먼지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면 소라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었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버릇일 수도 있는데 코를 이제 훌쩍거리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소한 디테일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만드셨는지.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훔쳐왔습니다. 네. 주변에 누구? 네. 병력을 가진 이들을 좀 있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행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 편이거든요. 혹시라도 이 집을 그분들이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행인들에게 말이 많이 걸려오기도 하고 네. 제가 말을 걸기도 해요. 네, 네, 어떤 네. 상황이냐면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위험한 주파수가 공명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가 나 있는 분들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화난 사람한테 왜냐면 다들 피하는. 이거 진짜 좀 위험하고 좀 자만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연기를 펼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특별한 층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일부러 얼쩡거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과 대화를 막 많이 나누거나 지하철을 그럼 저희 한번 대화를 좀 나누면서 가보실까요? 어느 목적지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네. 나눌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얻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습관들은 때로는 저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힘든 구다리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발현이 되었던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의외의 답변이 나오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용감한 방식의 소통을 해오면서 인간들을 관찰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 디테일들의 어떤 이제 그 비결 이런 것들인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좀 훔쳐듣는 듯한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실 이 영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언니에 대한 어떤 사랑도 갈구하는데 하면은 또 언니를 좀 약간 파멸시키고 싶어하기도 하는 배우님의 말처럼 빌런이라는 희대의 빌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족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가 좀 문제들이 많잖아요. 구름 캠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분들도 지금 연구 대상이어서 배우님들께 여기 어떤 지금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캐릭터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혜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라면 응당 이 캠프가 잘 굴러가게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알코올 의존적인 행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진짜 어디 SNS나 언론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데는 분명 전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하영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도 지속되어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소라만큼이나 어떤 배신감이나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좀 어디서 출발하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 저도 같이 연기를 했지만 다른 배우들이 어떤 상상을 하고 접근했는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듣는 시간이 좀 재밌어요. 유익한 지부인가요? 네. 관객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인디스페이스 관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그러니까 저는 우선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한 전사를 좀 얘기를 할 때 하영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마 이 감정 굉장히 오래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저 사실 제가 동물이 좀 무서워요. 네, 소장님.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러니까 보는 건 좋아하는데 만지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이 배역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제가 수의사다 보니까 강아지를 만지는 데 있어서 좀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좀 훈련하려고 저는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그거를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첫날 제가 가서 앉아있는데 저한테 와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마킹. 네. 그리고 솔직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되게 좀 제 안에 양심과 싸웠단 말이에요. 나 되게 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 수의사 연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민경이도 강아지를 그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영에 대한 마음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이 친구와 언제든 함께 하고 싶고 이 친구의 일을 되는 대로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강아지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을 사실 거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뭔가 민경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간 광적인 집착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을 덜고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불만이면 불만일 수도 있고 알코올 의존증이 된 데에는 하영에 대한 배신감 이런 부분들도 컸겠죠. 그 관계 안에서. 감독님. 그러니까 저는 민경이가 연기하기 되게 까다로운 인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게 참
하영이는 훈련사로서의 그런 자질이 인정받고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고 윤호도 지금은 안 풀리지만 어쨌든 글이라는 걸 통해서 소설이 뭐 잘 되면 그것도 자기의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술이라는 건 아무리 내가 해도 결국에는 이르는 게 파멸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인물에게 이제 술을 의존하는 거는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에 계속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이제 먹는 거 특히 하영이는 술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하고 윤호도 못 먹게 할 정도. 그러니까 즐기는 것조차도 조금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민경이 아무리 하영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일을 잘하려고 해도 술을 안 먹는 이상은 그게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사이에 그런 갈등 관계를 놓이게 하려고 했고 근데 민경은 또 힘들면 힘들수록 찾는 게 이제 술인 거고 네, 그렇게 저는 읽게 됐죠. 사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약간 스릴 있고 긴장감 100배가 그러니까는 소라와 민경이 부딪히는 씬 이런 장면들에서도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도 좀 멀쩡한 그래도 정신 상태가 맑은 분은 한 분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희망을 걸었던 건 이제 그 다솔 배우님이 연기한 승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키스씬 보면서 너마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문제적인 인물 이게 그냥 근데 장르 안에서 보니까 문제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영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순수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동경이자 어떻게 보면 선배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던 건가요? 네, 승재를 좀 배우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승재라는 역할을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을 때 사실 대본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도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재라는 인물이 좀 타투도 있고 그래요. 보셨을지 네. 모르겠지만 손가락에 타투도 있고 마취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되게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되게 과묵하고 좀 나름의 저는 카리스마가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됐던 게 아마 이 승재라는 인물은 지난 날을 살아왔을 때 좀 큰 사고를 한번 치지 않았을까, 뭐 좀 거친 삶을 한번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자신을 그 훈련소장님 하영이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되게 배울 점도 많고 또 승재라는 인물이 그 과거 이야기할 때 되게 지키고 싶었다 뭔가 이런 이야기하고 또 사고도 많이 쳤던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마음을 이제 하영한테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못된 거죠. 키스를 문제가 근데 있는. 하영이가 했잖아. 그래서 그 키스씬도 밀었어야죠. 그쵸. 키스씬도 촬영 때 되게 말이 많았는데 이제 키스를 하고 저 가만히 있을까요, 감독님? 제가 이 다음에 뭔가를 좀 더 할까요? 뭔가 이런 거를 막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좀 그 이상 뭔가를 하게 되면은 더 이렇게 선을 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승재라는 인물이 그리고 그렇게 애초에 그 하영이라는 인물을 되게 좀 존경하는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집안의 어떤 지금 안 계신 정한 배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관계망 안에서 자기의 성격이 변하거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의 크기나 아니면은 감춰야 될 것, 드러내야 될 것, 결핍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하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권 아래 있는 그런 하영과 함께 엮어서 풀어보면은 더 흥미롭게 읽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캐릭터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는 데만도 이렇게 많은 이런 해석이 필요한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좀 받아본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근데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개봉하고 얼마 안 되기도 했는데 오늘 또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배우님의 생일이어서 저희가 깜짝 식순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축하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어렵죠? 네. 생일 축하. 네.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부를까요? 저 노래 되게 못 부르는데. 네. 다 같이 한 번만 부를까요? 네. 생일 축하. 이거 영화 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우님, 무슨 소원 비셨어요, 방금 전에? 아니, 빌었어요. 잠깐 제가 봤어요. 네. 네. 뭐 비셨어요? 뭐 1만 뭐 이런 거. 사실 참관했는데 훈련사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진짜 구체적인 스코어는 또 얘기를 이제 빌지를 않았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이 토크는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주예린 배우님의 생일을 축하를 드리면서 이제 마이크를 관객분들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데자부 같았어요. 그 영화 촬영할 때 생각나요. 네. 네. 두 번째 줄 관객분. 네, 저 사실 수요일 날 압구정에 갔었었는데 지금은 하려다 못했어가지고 네, 오늘 다시 하실 것 같긴 한데 여기 집도 가깝고 해서 또 주말에 또 뭔가 이 영화는 한 번만 볼 수 없는 또 약간 지브이를 위한 영화라고 생각을 GV를 해서 위한 영화? 네네. 한 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일단 수요일부터 보러 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두 번 보니까 또 약간 더 많이 새롭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뭔가 영화가 굉장히 반전이라든지 변주 같은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뭔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았지만 바람을 피는 게 아니었고 뭔가 하영이 나를 관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관찰을 막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그 강아지 이름도 검은 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두 분은 이제 흰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은색이었고 약간 그 강아지 그 두부를 맨 마지막에 집 앞에서 딱 목줄을 풀려놨을 때 집 밖에 열심히 막 뛰쳐나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집 안에 들어서 되게 가만히 있길래 그것도 되게 뭔가 약간 생각지 못했고 마지막에 이제 남편이 이제 남편을 도발하잖아요. 소라가 그래서 뭔가 너무 소라가 이제 도발하니까 남편이 소라를 뭔가 공격할 것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됐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소라가 공격을 하기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약간 결말이 가장 큰 반전이긴 했죠. 뭔가 결말을 보여줄 것 같았는데 안 보여줄 거지만 하면서 약간 용납당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너무 인상 깊게 잘 봐서 하여튼 좋은 느낌으로 잘 봤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감독님께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차피 엔딩이긴 한데 엔딩이 약간 이 영화의 시작이랑 좀 맞닿아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불이 났고 별로 아마 누가 불을 냈는지는 말씀 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어떤 누군가는 불을 냈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아빠를 죽이고 불을 냈고 이제 도망을 간 이제 언니가 동생을 버리고 도망을 이제 뭔가 갔다라고 자기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는 이제 소라가 이제 남편을 결국엔
죽였지만 뭔가 이번에는 동생이 언니를 버리고 도망가는 느낌의 약간 그런 것을 약간 어렸을 때는 좀 약간 반전으로 약간 변주를 줘서 좀 엔딩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요. 마지막 장면의 어떤 감독님의 의도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농락. 사실 배우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듣고 다른 분들께도 좀 기회를 좀 드리고 다시. 이 영화에서 이 영화 제목이 훈련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훈련사가 훈련에 실패하는 이야기로 이거는 끝나야겠다. 근데 이게 파멸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았고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해석들로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영이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소라가 뛰쳐나가고 하영이 그걸 따라가고 또 그거에 맞물려서 목줄에 묶여있던 두부가 이제 어딘가 또 뛰쳐나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런 해소돼야 되는 것들. 근데 계속 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저는 스스로를 스스로 계속 가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의 목줄을 내가 쥐고 있는데 이거를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은 하영은 사실은 소라가 그런 목줄을 풀어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소라의 그런 떠남이 하영에게는 일종의 해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엔딩에서 이제 하영이랑 소라랑 뛰쳐나갈 때 이제 두부가 이제 두부 컷들이 같이 이제 엉켜요. 세 존재가 다 어딘가를 향해서 뛰쳐나가는 걸로 이제 엉켰을 때 저는 이게 소라가 마지막에 뛰어가고 하영이 그거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두부도 어딘가로 뛰쳐나갈 텐데 처음에 시나리오에 썼을 때는 소라를 뒤따라서 같이 뛰어간다였거든요. 직관적으로 왠지 그냥 두부는 다시 야생으로 갈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두부는 하영과의 교감을 좀 나눈 뒤에 집으로 데려왔잖아요. 하영이 집으로 데려왔잖아요. 이제 창고에서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고 하영이는 끝까지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빌어봤을 때 두부가 가야 될 곳은 하영이 있는 곳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두부가 가만히 앉아서 엔딩 장면에서 관객들을 응시했을 때 하영이 스쳐 보이길 바랬어요. 여긴 하영의 공간이기도 하니까. 네. 사실 엔딩이 촬영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촬영한 그 스크립트가 저는 제가 받은 스크립트랑 현장에서 감독님이 갑자기 이제 딱 직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 결말을 몰랐어요. 찍을 때도 몰랐고, 근데 연기는 제가 받은 스크립트로 연기를 했고, 근데 감독님이 너무 자신 있게 나 괜찮다 하셔가지고 그냥 믿고 갔죠. 네, 그 엔딩의 비밀을 풀면서 두부의 향방도 알게 됐고 그리고 관객분도 농락당했다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이게 확실히 하영의 영향권 아래 모두가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 영화의 방향 의도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네. 네, 저쪽 두 번째 줄. 네, 우선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서 첫 번째 질문해주신 분은 이제 이틀에 걸쳐서 영화 2번 보셨는데 저는 보면 이게 인디 토크란 걸 처음 와봐서 네. 영화를 본 분들 전제하에 하는 줄 알고 실수로 오늘 영화를 2번 보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한 편 보고 여기서 또 영화를 보고 네네. 그래서 2번 봐서 일단 느낀 점은 제가 워낙 이공계 쪽 전공이다 보니까 감독님들이 되게 대단한 느낀 게 상상력으로 화면을 많이 채워서 이제 화면을 중간에 끊기게 하는 느낌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남편분이 바람을
피려다가 안 폈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뽀뽀하는 게 딱 끊기면서 남편분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다음 날에 여자 주인공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아 그럼 남편분이 바람을 안 폈겠구나 다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겠구나 라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왜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제목부터 훈련사인데 처음에는 이제 동생분이 끼어드는 거에 제가 초점을 보고 아 균열이 가는구나 라고 영화를 봤는데 오늘 지금 볼 때는 아 이게 균열은 가는데 이게 그 언니가 어떻게 통제했던 것들이었던 거구나 라고 해서 생각을 했던 게 알코올 중독자 친구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분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분이 통제가 안 돼서 살해를 하고 그걸 투영해서 아 이제 내가 좀 통제를 할 수 있게 됐어 라고 해서 회사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들키고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잘 따라오니까 계속 포기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남편분 뭐 대체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따라다니시는 이제 그 주니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부사수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든 다 좋습니다. 탈모 주니어 다 아니고. 제가 직업이 의사라서 밑에 주니어라고 부르실 때 주니어스도 이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또 이제 데리고 다닐 때 키스했을 때 이제 감독님께서 아, 움직이지 마라고 했던 거가 뭐 선을 넘는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두 번째 보니까 그 클리커 이제 소리 내고 운동을 잘 하면은 이제 먹을 거를 주고 그럼 이제 그런 거 같아서 그게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손 소독제를 주니까 이제 받아서 손을 닦고 다시 건네주니까 아 이 행동을 했은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손전등을 끄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우연찮게 그냥 클리커랑 소리가 비슷해서 꺼져서 이게 어두워져서 원래 욕망이 드러난 건지 통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던 아니면 이제 강아지처럼 키우는 느낌으로 아 내가 하라는 거 했지 상을 줄게 뽀뽀를 해줄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드는 생각은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모든 인간은 하영이. 이게 N차 관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관객분의 질문을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또 감독님과 배우분의 답변을 좀.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동생분은 갇혀 있는 게 싫어서 문을 열어놓는데 언니는 관찰당하는 게 싫다고 했는데 1층에서 항상 자는 공간이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이 다 쳐다보고 소리도 듣고 뭐 여동생이 빨래하는 것도 보고 혹시 그거는 따로 뭐 의도하신 게 있으신지라 두 번째 이제 강아지가 돌아오면서 끝났는데 그게 전 두 번째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아 강아지가 통제가 됐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는 강아지가 아니라 주인공이 돌아온 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나 주인공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집밖에 없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통제가 안 돼서 다 파멸이 됐지만 본인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건지 소독하기로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답변을 감독님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방문이 왜 열려 있는가? 네. 2층? 1층 주인공. 네. 사생활적인 공간인데, 근데 사실 둘만 사는 집이니까 문을 닫을 일이 둘이 살 때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집에 사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은 좀 차단하는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라가 사실 되게 뭔가 서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살게 된 게 아니라 같이 좀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제 문을 이제 닫지 않고 연다는 게 나름의 하영이가 내린 제스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윤호도 그거에 따르는 걸로 또 한편으로는 문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집은 이제 좀 문이 닫히면은 그 방이 그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집은 하영이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개방된 공간으로 오히려 나의 공간을 더 인지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었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다음 질문.
들어온 지 걔가 들어온 아까 그거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네 질문을 네 또 다른 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실 이제 이 영화가 해석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이제 관객분과 배우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손을 한번 네 들어봐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분도 드릴게요.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동생은 왜 언니한테 계속해서 빈 봉투만 계속 보내는가 싶어서요. 배우님 네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뻔한 답입니다. 저의 사랑과 미움을 보여주기 위해 관심을 끌면서 마치 그런 거죠. 약간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라고 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점만 찍는 그런 매일매일 점만 찍는 아니 삭제된 메시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삭제해드렸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나는 말하지 않지만 넌 봐라. 어쨌든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관심을 끌기 위한 표시를 한다 그런 방식으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유치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행동일 수 있는데 감독님께도 네 첨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없이 보내는 편지에 하영이 답장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영이가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를 신경 쓰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 싫어라는 마음도 있고, 근데 나 잊지는 마 이런 내가 찾아갈 거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동생이다 보니까 언니한테 계속 그 아까 말한 그 아이의 그 전능감이 이제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관심을 좀 끌기 위한 도구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방식의 애정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 명은 술로 한 명은 빈 편지로 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키스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 네. 질문을 네 마지막 질문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께 드릴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세 번째 줄 네. 네 긴장되네요. 여기 무대에 없는 너무 중요한 배우가 써 있는데 네네. 강아지들이요, 특히 두부 너무 큰 역할을 하잖아요 영화에. 또 되게 그 강아지의 액션과 타이밍 이런 게 이제 영화 스토리에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와 같이 일하면서 이제 감독님은 혹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찍을 거 다 찝혀졌는지, 아니면은 이제 강아지가 하는 대로 그냥 그걸 받아서 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배우들도 혹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반응이나 액션은 안 해주면은 뭐 이렇게 연기도 이렇게 또 다르게 해야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강아지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하다 보니 좀 많이 없다 보니 강아지 연기를 기다리는 상황은 만들 수가 없어서 만나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아니면은 그 상황을 훈련사분이 설정을 해주셔서 그런 연기를 하는 거를 촬영본으로 보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 다 좀 만들어진 거를 이제 현장에서 했는데, 막상 또 현장에 가면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두부가 이제 승재한테 이제 뛰어오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공원에서 이제 테스트 촬영을 했었거든요. 저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너무 무시무시하게 잘 뛰어왔거든요. 근데 그날 산속에 가서 하려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형이 다르고 발의 그 감각이 달라가지고, 그러면은 강아지가 그거랑 똑같이는 할 수 없대요. 그거를 이제 처음 이제 깨닫게 됐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어쨌든 훈련사분이 상주하면서 강아지 연기에 대해서는 미리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해오신 것들로 위주로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도 그때마다 좀 시간 더 주세요 하고, 다른 것 좀 뭐 할 때 준비가 됐을 때 그때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짖는 연기다라고 하면은 짖는 것 자체가 되게 성대를 그러니까 억지로 짖게 한다는 게 성대를 좀 많이 상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몰랐던 건 짖는 거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강아지가 상황을 모르고 억지로 짖어서 짖었을 때 상한다고 해서 그런 지점도 좀 조심하면서 촬영을 했고 무엇보다 좀 이게 두부라는 존재가 되게 뭐 공격성이 있고 뭐 되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보다는 두부가 왜 지금 이 사회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이 견사 안에 왜 숨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해가지고 그런 점들을 위주로 찍었습니다. 네. 배우님들은 어떠셨는지 잠깐 또 그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 승민 배우님이 조금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이 배우들이 감독님 한 대로 원하지 않은 대로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 이런 건가요? 다행이라는 표현은 뺄게요. 많이 상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같이 캐릭터를 같이 연구하고 뭔가 리허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의를 했었고 감독님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 간과하지 않으셔서 그리고 배우들의 의견과 배우들의 직감도 늘 존중을 해주셨어서 다행히 대화가 많이 가능했었고 그래서 뭐 일례로 하영이가 존댓말을 승자한테 하냐 마냐 뭐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저는 하영이는 승자한테 반말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성격상 직업상 뭔가 선을 되게 지키는 사람이고 근데 감독님께서 상상하시는 또 하영이는 반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작은 디테일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하면서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간 조금 케이스였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엔사하신 관객분들도 지금 이제 의견 나눠주실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이제 더 보시고 더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토크였던 것 같아요. 아까 주혜린 배우님도 이 토크가 유익하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이 채워지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좀 이런 문제작이 나왔다라는 거를 좀 널리 알려주세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우님과 감독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용감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 장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재밌고 긴장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도전에 참여하셨는데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리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또 이렇게 오래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마이크 위치상 배우님 먼저 그러면은 관객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은 영화를 보시고 되게 이런 영화구나라고 잘 이해하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확실히 뭔가 오늘처럼 이런 대화를 더 나누니까 이제 작품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저희들도 더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상상도 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한 번만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게 혼란을 일으켰던 김다솔 배우님이셨습니다. 네, 예린 배우님. 저는 사실 작업하면 촬영 끝나면 다 까먹거든요. 시나리오도 까먹을 정도예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저 영화가 2년 반 전에 촬영을 했던 영화이다 보니까 정말 기억에서 사라졌다시피 했는데 아마 관객 여러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제가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훈련사라는 영화가.
해서 물론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문학 작품 모든 예술 작품이 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극장에 나서서 나가신 후에도 문득 그 영화에서 그게 뭐였을까? 아니면 그거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런 순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주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 다시 한번 네, 감사하다는 생일 말씀 축하와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 분 한 분께 모두 이 자리에 계셔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제 생각에는 조금 과장을 보태면 문과와 이과 통합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플롯들이 재미나고 스릴러 붙이기 나름이죠. 치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랑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과적으로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관측하기에 따라서 진실이 바뀌는 현상이 바뀌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이 부분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거 화가 나는데 싶은 부분이 있으신 관객분들은 다른 분들을 한 분 더 데려오셔서 같이 관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과 관객분이 또 네, 좋은 얘기를 들려주셔서 네, 배우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최승유 배우님. 지금 토요일 이 시간에 인디스페이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 다 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를, 독립 영화를 서포트해 주시는 한 팀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한 팀이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 신인 감독님의 첫 작품, 용감한 작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하영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다시 한번 드네요. 네, 감독님. 네, 살면서 우리가 어떤 되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 그랬을까? 저 사람 뭐였지? 근데 그게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곱씹어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도 그런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떤 그런 매력으로 곱씹을 수 있는 영화로 남기를 바래요. 그래서 영화 보고 이해가 안 가거나 혹은 뭐지?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성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완성시켜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문들 들으면서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신 분들은 분명 이제 신인 감독 서은선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적인 지점들을 좀 널리 알려주시면은 더 좋은 또 이렇게 또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오늘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